안녕하세요. 다빈치 입시연구소 최태영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 1차 발표가 있었던 고려대학교 계열적 자연계열 면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부 신설과 또 여러 대학의 반도체 인재 전역 대폭 확대 등으로 인해서 고려대학교 계열적화 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1차 합격을 하셨다면 면접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한다면 추합이 꽤 많이 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면접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카이스트 김주원 조교님과 또 이과 전문 이민주 소장님을 모시고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자연계열 면접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입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에 면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논술 부활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국어, 수학 과목 필수 응시가 폐지됩니다. 단 탐구 과목은 인문계열은 사탐과 과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지만 자연계열은 반드시 과탐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변화는 수시 학업 우수형의 면접이 폐지되는데요. 자, 몇 년 전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의 면접이 폐지된 이후 두 번째로 면접이 폐지되는 전형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올해와 똑같이 4합8이 유지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논술 전형의 부활로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계열 적합의 인원은 대폭 감소하고요. 감소된 인원은 논술 전형으로 선발됩니다. 또한 학교장 추천 인원이 학교별 재적 인원 4%에서 학교별 12명 내외로 변경됩니다. 자,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의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자연계열 면접에 대해서 열리라는 최 소장인 제가 직접 카이스트로 달려가서 카이스트 조교님들 중에 김주원 조교님을 만나 작년 기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원 카이스트 조교입니다. 김주원 조교님도 현역 때 고려대학교 재시문 면접 보신 적이 있죠? 네, 봤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문학작품과 수학적인 개념을 엮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렵진 않았나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만 한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절대 빵점을 맞을 면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주원 조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거라 믿고 자, 지금부터 함께 문제를 살펴보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부터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고려대 면접 문항은 다른 면접과 달리 문학작품에서 수학적 개념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다른 제시문들을 보면서 1번에 어떤 답변을 기대하고 다른 문제들을 만든 건지를 찾아내는 것이 후에 2번, 3번 문제 해설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전략을 가진 채로 보면은 1번 문제를 보자마자 가 이외에 다른 제시문도 한번 읽으면서 어떤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시문들을 살펴보면은 나에서는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적혀 있고, 다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의 고배 법칙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며, 라는 보일샤르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고, 마는 핵분열에서의 연쇄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들에서의 공통적인 수학적 개념들을 생각해 보자면은 대응, 사건, 비례 등의 뭔가 함수나 조합에 관련된 개념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가의 제시문들을 보면은 다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보일 것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부터 별 하나의 어머니 부분까지의 반복적으로 별 하나와 다른 어떤 것을 대응시키고 있는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이유는 2번, 3번 문제 풀이에도 그대로 1번의 해석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1번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가능한 가지수, 가능한 문제의 답을 몇 가지 준비한 채로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이 가능한 선택지들을 점점 좁혀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얻은 대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2번, 3번 풀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어느 한 원소가
임의의 부분집합에 있는가 없는가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합의 총 원소의 수가 n개라고 하면은 앞선 경우의 수가 n개의 원소에 대해서 모두 적용이 되므로 고배 법칙에 의해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됩니다. 즉 다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내용을 설명한 꼴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문제를 보면은 나의 제시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를 보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PV는 nRT라는 식에서 부피와 다른 변수들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면은 몰수와 온도에 대해서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압력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마와의 차이점을 말하라고 하는데 마 제시문에서는 반응 시각과 방출되는 중성자의 수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라고 돼 있는데 둘의 대응 관계는 앞에서 말한 비례 반비례로 설명할 수는 없고 초반에 방출되는 중성자의 수와 나중에 방출되는 중성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형태의 반응을 띠고 있는 것이 라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이스트 김주원 조교님과 함께 작년 기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면접 설명을 함께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민주 소장님과 고려대학교 면접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학 담당 이민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면접 제시문 제가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이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좀 학생들도 당황하겠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네. 야, 이거는 뭐 이과 면접이 맞나? 처음에 이제 음. 일본 문항이 사실은 문학 작품이 나와서 네.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네. 준비 없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소화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저는 이제 재미로 봤기 때문에 신선하다, 재밌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걸 시험이다, 내가 합격과 불합격의 의무가 달렸다고 한다면은 엄청 당황할 것 같습니다. 자, 소장이 보시기에는 모든 연도의 기출을 다 이제 확인을 네. 해보셨는데 고려대학교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면접이.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층, 뭐 수학이나 뭐 네. 생명 이런 걸 보고 네. 카이스트도 뭐 수학 과목, 과학 과목, 그렇죠. 한 과목, 그다음에 뭐 영어, 뭐 그러니까 수가 위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고려대학교만 문학이 나오죠. 갑자기 문학이 툭 튀어나와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난해한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출하는 이 심경으로 봤을 때 핵심어를 찾는 게 학생들도 어렵겠지만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번 주제는 무엇이다라고 하실 때 좀 많이 고민하셨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어를 찾을 때 이제 제시문 내에서 반복되거나 또는 자기가 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은 좋겠지만 그걸 제시문 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각 단원별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이라든지 통합사회 또는 수학이라든지 대단원 또는 소단원 내에 있는 단어들을 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왜냐면은 2023년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치환, 대치, 그리고 대응에 대한 핵심 단어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존과 효율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그리고 가역, 비가역이었는데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통합과학과 그리고 과학 단원에서 대단원과 소단원에서 소제목들도 좀 많이 유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얻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그러면은 투자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통합과학과 수학기랑 그다음에 이제 과학 각 네. 교과의 대단원과 소단원에 네. 나와 있는 핵심 용어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면접하기 전에 그런 단어들을 좀 더 이렇게 단어풀이라고 하죠. 네네네. 좀 머릿속으로 가져가면은 아무래도 거기와 연관지어서 핵심 단어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이민주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팁을 앞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 핵심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조금 정리가 된 친구들은 답변 방식은 어떻게 좀 연습하면 좋을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핵심 주제어를 먼저 언급하고요. 두 갈식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공통 주제어는 대응과 조합이었습니다 라고 끝내지 말고요. 제시문 안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구체적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시문 자체의 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질문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주제어와 연관된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발표 시간에 약간의 할애를 두어서 자신의 사례를 약간 생각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답변을 좀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기본기가 충분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중요하게 자기가 좀 좋아하는 과목들이라든지 좋아하는 파트가 있다면은 그걸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마다. 예, 부족한 것들은 교과서라든지 참고서 위주로 좀 많이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타이머로 두고 압박 면접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한번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팁이네요. 이제 하나의 팁을 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주신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발표를 할 때 단순히 설명하기보다는 발표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시키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편안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논술 시험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발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연습지의 답변 내용을 간단하게 도표라든지 그래프 그리고 이미지화시킨 그림을 그려서 정리하도록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론, 본론, 결론을 지었을 때 논리가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발표입니다. 발표할 때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면접을 사실 매년 경험을 하다 보면 정말 고려대학교는 좀 말을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는 지금 현재 이제 대면 녹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고려대학교는 계속 대면 면접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친구들의 이제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 면접이지만 재시문 외에 시간이 남는다면 생기부 기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생기부 같은 경우에서는 따로 뭔가를 더 준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기의 생기부를 충실히 읽고요. 그리고 뭐 3년 동안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일부 잃어버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K무기라든지 아니면 KOCW라고 해서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 대학 강좌 사이트거든요. 그런 강좌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 면접과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의 변화를 간략히 좀 살펴봤는데요. 고려대학교 면접 정말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은 난해하기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면접 제시문이긴 한데 오늘 이제 카이스트 조교와 또 이제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해볼 만한 면접인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발표 내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소통에 대해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이 크게 이제 차지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고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자신의 의견을 풀어나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 면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과 전문 이민주 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함께 인사드리고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